흔히 얘기하는 극렬 문파들한테 반성하라는 저는 메시지로 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앞세워서 뭐 대통령 파리한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있지만 네. 주로 누구였습니까? 뭐 하면 무조건 우리 대통령 지키려면 이래야 된다라고. 지금도 뭐 헛소리하고 다니더만. 네. 지금까지도 네네. 지금까지도 뭐 김문혜를 지지한다는 등 헛소리하는 인간들도 막 있더만. 여전히 윤석열과 어쩌고 저쩌고 미친 놈들이야. 대통령 관련해서 오늘 뭐 간담회 했습니까? 기자간담회.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네.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9시쯤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밤 9시쯤. 그러면 지금 대충 연합 속보로 몇 개 나온 것만 좀 알려드리면 네. 문 대통령 뭐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검수완박 중재안 잘된 합의 가능하면 합의 처리해야라고 이렇게 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조국 사태 인사가 때로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서 송구스럽다라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짧게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메인 뉴스 시간쯤 되면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9시쯤 아마 아니 그거 그리고 25, 26 오늘하고 내일 JTBC의 손석희 전 앵커하고 오늘 방송이 되죠. 대담. 대담했던 게 방영이 되기 때문에 이틀간 사실 거기에서 거의 소화됐을 그렇죠. 거예요. 네. 거기가 더 깊이 그렇죠. 있는 거고요. 아유, 그렇죠. 청와대 출입 기자 오늘 간담회도 네. 뭔가 좀 이상한 일정상 이상하긴 네. 합니다. 기자들이 목리 부려서 만들어진 자리예요, 사실은. 네. 아 JTBC에 너다 손석희한테 몰아주냐? 물 먹었다. 물 먹었다 그러겠네. 네, 이런 생각. 원래는 이 간담회가 수요일 날 예정돼 있었다는데 방송이 오늘 내일로 잡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내일 저 조간신문에 장사 좀 네, 해보려고. 그 앞에 네. 하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자리라는 게 뭐 그런 전원이. 기자들의 생리는 이해는 됩니다. 네. 뭐 그걸 뭐 탓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논란이 좀 됐던 게 문 대통령이 손석희 대담 와중에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건 선거용 발언이다. 이걸 양쪽에서 이상하게 서로 다 해석을 하던데 이게 풀 영상을 한번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메시지 딱 들었을 때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극렬 문파들한테 반성하라는 저는 메시지로 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앞세워서 뭐 대통령 파리한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있지만 네. 주로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대선에서 그렇게 정말 이상한 짓 하고 말이야. 뭐 하면 무조건 우리 대통령 지키려면 이래야 된다라고. 지금도 뭐 헛소리하고 다니더만. 네. 지금까지도 네네. 지금까지도 뭐 김문혜를 지지한다는 등 헛소리하는 인간들도 막 있더만. 여전히 윤석열과 어쩌고 저쩌고 미친 놈들이야. 아무튼 뭐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라. 저는 그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봐요. 이거를 무슨 정치인들이 문 대통령을 선거 때 활용하기 위해서 막 얘기하는 야 그거는 늘 했던 거야. 어떤 대통령이든. 근데 왜 이 시기에 이 얘기를 하시냐고 굳이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 분명히 손석희 전 앵커가 그 질문을 던진 맥락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이 그 답한 답에 맥락도. 대한 또 맥락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보면은 방송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보면. 아니 오늘 왜 기분이 좋냐면 이게 딱 보이잖아. 그렇죠. 판이 판이. 네. 그리고 저들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명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정치에서는. 근데 완전 꼬잉패거든. 네. 이거는. 그렇죠. 민주당이 완전히 기세도 살았고 민주당 내에서 여러 우려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똘똘 뭉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네. 정의당까지 동조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적어도 중재안에 대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정의당이 빠꾸할 수 없게 됐어요. 네. 이게 어찌 됐건 6표가 확보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촛불 집회 가보셨어요? 두 분 다? 저는 못 갔어요. 저는 못 갔죠. 아 좀 가보세요. 아니 감염이 돼서 입안에 뻑도 있는데 어떻게 가요? 지난주 사회 활동을 못했어. 아 지난주에 금요일 날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여의도 그 건너서 이제 주진우 라이브 네네네. 가는데 네. 그 개딸들 그 일찍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한 5시 반쯤에 5시 20분쯤에 박시영 대표님 막 부르는 거야. 차에서 내리자마자 네. 사람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촛불 집회 꼭 오시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난번에 한번 갔었거든요. 네. 어제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못 가갖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근데 토요일 일요일 날 보니까 막 사람도 엄청 모였던데. 많이 모였더라고. 많이 모였더라고. 네. 정말 그런 분들이 옆에서 그렇게 해주니까 이게 균형이 밸런스가 맞는 거야. 이게. 그리고 뭐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이제 뭐 촛불 재밌대요. 재밌어. 현장 진짜 재밌대요. 재밌어. 그분들이 좀 재밌게 아 하시죠. 이거 먹을 것도 준다니까. 미안하더라니까. 우리가 원래 집회하는 사람들 고생하십니다. 먹을 거 싸가야 하잖아. 근데
그 20대 30대 개딸들이 이렇게 포장해서 맛있는 거를 줘요. 아. 그러니까 뭔가 약간 오밀조밀한 것도 있고 확실히 재미가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그냥 기분 좋아지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노래도 신나. 어. 아, 재밌게 놀더라고요. 샤이의 뭐 챔피언 네, 막 그런 것도 막 나와. 네. 그리고 음악들도 완전 예전에 막 민중가요 틀어지고 할 때랑 분위기가 완전 다른 아, 거예요. 그럼 예. 대중가요를 틀더라고. 다시 만난 세계. 네. 예, 좋아요. 옛날에 우리가 유쾌한 반란 노사모 할 때 네. 정치야 놀자 재밌게 하자. 여기서 우리가 오히려 웃음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해악 풍자 그렇죠. 뭐 이런 게 네, 있었잖아요. 네. 그 코드를 살려야 한다. 너무 엄숙주의로 가지 말자. 이런 게 이제 근데 갑자기 개딸들 얘기하다가 노사모로 가니까 그게 맞아. 근데. 연식이 확. 아니 근데 노사모 때 좀 그랬거든. 신나게 웃으면서 거기 스트레스 풀면서 외치면서 그때 그랬죠. 밝게 네. 있거든. 밝게. 그때 그랬죠. 정치야 놀자. 유쾌한 정치 발랄 이런 코드였거든. 근데 네. 지금이 딱 그 코드도. 한우기님이 나이트보다 신나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중재안 박병석 의장이 낸 중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 중재안 봤을 때 이건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이게 정말 디테일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안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권성동 의원이 불러주는 대로 다 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국민의힘의 이런 의사가 많이 반영됐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 처음부터 우리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후지부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딱 들여다봤어요. 자세하게. 그랬더니 6개 중에서 뭐 2개 남겨놨다 그러는데 사실 그 2개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모든 범죄를 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범죄였던 거야. 그렇죠. 부패하고 부패 선거 관련해서. 아니 부패하고 저 경제. 네, 경제인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거는 민주당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게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대장동이나 이런 이슈 같은 거는 오히려 수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차라리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야. 경찰에밖에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거꾸로다. 근데 그런 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조금 황당했고 첫 번째로. 거기는 경제로 포괄은 안 되나요? 억지로 하려면 될 것 같은데 억지로 하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죠. 주가 조작. 네, 그렇죠. 아주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주가 조작이니까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독소 조항이 뭐가 있었냐면 검찰이 싫어하는 게 경찰이 사건 가져가는 게 너무 싫은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보기에 경찰은 수사를 못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자기네들보다 되게 미숙하다고. 그러니까 그 조항에 뭐가 들었냐면 중수청 설치한다. 그다음에 검찰의 사건을 유보해 놓는다. 다만 언제까지냐? 언제까지가 중요한데. 수사 역량이 올라올 때까지. 경찰의 수사력이 이게 되게 중요한 워드야. 경찰의 수사력이 검찰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야.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검찰 마음대로 야 이거 니네 아직 아니잖아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자기네가 이 사건을 가질 수 있다는 아니,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문화 과정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걸 명시를 해야 하고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한다. 이 규정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게 지금이야 이제 민주당이 사람도 많고 대통령이 분위기 타고 갈 수는 있는 그러니까 건데. 그러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안 한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거부권 행사할 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또 이제 논의하자 이러면서 계속 시간 끌고 나중에 총선에서 뒤집어지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폐기시키거나 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매우 꼼수였다. 근데 그다음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거 다 자기네가 좋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안 중재안 마저 받지 그러잖아요. 않겠다. 게다가 오늘 박병석 의장이 너무 황당무계했어요. 원래 그렇게 안 받으면 받기로 한 사람 쪽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원래 하기로 했었던 네, 거잖아요. 네. 그 입장도 낸 바가 있었죠. 네, 그랬는데 오늘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 원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래도 합의한 거를 지켜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한테 그런 말을 해야지. 그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제 소위 하고 그 법사위 전체회의 할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오늘 할 거야 아마. 그렇죠. 지금 시간이 없어. 오늘 해야죠. 오늘 해야 돼. 그래서 내일 사실은 원래는 박홍근 의원이 오늘 본회의 요구를 맞아요. 했다는 한다고 걸로 그랬어요. 네. 했어요 이미. 네. 근데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근데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를 하면 요구를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그 본회의가 상정될 수 있죠. 왜냐하면 내일 이제 통지가 되면 24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수요일 오후나 2시나 이렇게 잡힐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어요. 월, 화, 수 굉장히 지금.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보면은 어쨌든 오늘 소위에서 지금 아까 그런 우려사항을
이제 조문화 과정에서 부칙이나 이런 거에 정리해야지. 지금 민주당 정말 제대로 해야죠. 해야죠. 그거는 알고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안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기본은. 안 그러면 이제 못해요. 못하죠. 아무것도 말 못해요. 그대로 최소한. 네, 최소한.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중재안에 우리 우려 사항을 담아서 왜냐하면 직권 상정을 안 해주면 박병석이 직권 상정 안 해주면 지금 사실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시간. 그런데 지금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그렇지. 중재안은 해주겠지.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원안을 주장하는 거고. 그렇지. 그러나 실제로 원안을 올라갈 가능성은 없고 직권 상정 안 해줄 나는 테니까. 진짜 중재안이라도 받는 것밖에 없다. 만약에 이것도 안 받으면 민주당도 망하고 다 망한다. 아 중재안은 그 박병석이 자기도 뱉어놓은 말이 있고 거부한 세력이 국민의힘이잖아요. 민주당도 그럼요, 아니고. 그럼요. 그러면 이거는 간다고 봐야 돼요. 올라가면.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박병석 의장은 지난번에 언론중재법도 그렇게 망가뜨리더니만 이번에는 이 검찰개혁 관련된 중재안이나 혹은 법을 이제 개정하면서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왜 국민의힘 사람들의 말만 들었을까요? 저는 그것도 약간 오해일까? 권성동의 권성동 의원이 잘못 말한 거예요? 약간 전략적 노림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합의를 해야잖아 의총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보수 쪽에서도 강력히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지지 세력들에게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자기가 나름대로는 뭔가 이 그렇죠. 뒤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걸 줘야 하거든. 불러준 대로 썼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근데 아니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불러준 대로 쓴 안이 이거다라고 말하면 이쪽 반대쪽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기에는 에이, 어때요? 그게 박홍근하고 새벽에 의장하고 새벽까지 회의를 몇 번 했대. 3번인가 뭐 했대.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을 이 건에 한해서 좋게 보는 거는 지난번에 이 건 처음에 안건 나왔을 때 충분히 우리가 협의할 수 있다라고 그때 분명히 본인이 얘기를 했고 네. 처음에 이 검수 완박 뭐 내지는 검수 분리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먼저 낸 사람도 권성동 의원이에요. 그래 원래 과거에 자기가 얘기한 바가 있잖아.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저는 권성동 의원을 지지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또 지지자들이 뭐라 하니까 또 약간 뒤로 물러서잖아. 반성한다 그러고. 아니 그래서 잘 된 거야. 걔네가 파토를 냈기 때문에 확실한 얼마나 좋아. 동력이 생긴 건 봤지. 뭐. 아 마음들도 착해라. 아유 어째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모였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 어떻게 보세요? 먼저 예상되는- 들어보고. 예.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뭐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원안은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재안 대로 가고 대신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모양새를 어떻게 취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최고위원까지 뭐 가서 뭐 회의를 해가지고 어쩌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합의해 놓은 거를 갖다가 뒤집을 수는 없어. 게다가 이거는 이준석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가 있고 네, 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욕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윤석열 당선인은 너 뭐 했냐? 사실 우리- 처음에 오케이 했거든. 어. 근데 검찰이 내부에서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사실 윤석열 의원 대통령 당선인 말 한마디도 안 듣고 자기 독단으로 했다고요? 말도 안 안 되는 되지. 소리들. 근데 좀 전에 단독이 나왔어. 뭐라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안 말하고 혼자 독단으로 했다고. 이거는 혼자 뒤집어 쓰는 덮어쓰겠다는 거네. 거지. 뒤집어 쓰네. 대신에 내가 덮었을 테니까 이거를 통과시켜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건 제스처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우리 뒤통수 지냐 이러면서 지금 검찰한테 욕 얻어먹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결국에는 그냥 합의대로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 중재안 그대로. 이게 이제 만약에 중재안이 저도 중재안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자신 있으면 중재안을 올렸다가 그걸 폐기하고 수정안이 원안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통과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걱정도 있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반란표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보면 원안에 대해서는 반란표가 너무 많죠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아서 그게 자신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현실적으로 중재안의 우려 사항을 잘 담아서 그러니까 올리는데 그럼 올렸어. 자, 그럼 수요일 날 본회의가 열려. 그럼 뭘부터 할까요? 잘 뭘부터 아니 하냐고요? 무엇부터 의결을 하냐 이가 이게 중요한 게 어. 이게 임시국회가 네. 4월 임시국회가 5월 5일까지야 회기가. 그렇죠. 그러면 회기 단축부터 처리해. 5월 5일까지 가면 필리버스터 5월 5일까지 보장을 해줘야 돼. 말이 안 되잖아. 일단 날짜부터 땡겨오지. 그걸 먼저 처리하지 되게. 그렇지 당연히. 하루 이틀로 회기를 단축하는 거야. 줄이고. 확 줄여. 필리버스터 얘기를 왜 해요? 근데 어차피 합의가 됐는데 필리버스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이제. 아니 걔네가 왜 합의를 해주고 안 해주지.
국힘에서 안 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당연히 나오지.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준비를 해놨는데 힘들어서 안 하고 싶어해 지금. 아니 힘들어서 안 하면 좋지 땡큐지. 게다가 지금 아니 그 땡큐인데. 정의당까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있잖아.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들어가면 회기 단축을 해서 날짜 확 줄이고 그다음에 180석 우리가 확보만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정의당 6표가 나왔잖아요. 정의당 6표 근데 저기 양양이야 권은희 이런 뻘짓하는 인간들 빼고 권은희가 하나 들어가. 그리고 권은희까지 들어가면 아슬아슬해. 아슬아슬해. 180석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 그러면 안건 딱딱딱딱 처리하면 2, 3일은 끝나. 그러면 수요일 날 올리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다 끝나. 원래는 회기 쪼개기도 한다 그랬어. 원래 살라미까지 하면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 아니야. 180석을 확보할 수만 있으면 회기 단축해서 그건 안 돼. 100% 못해. 하면 알아. 이걸로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해서 안건 두세 개 처리하면 끝나. 그러면 금요일 끝나. 자, 이 안 하나. 두 번째 안은 180석에 자신이 없어. 예를 들면. 그다음 코로나 또 걸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예를 이탈표가 들면. 있을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잖아. 코로나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본회의 못 나올 수 있어. 코로나까지 생각하는 거니까. 생각해야지. 생각해야 돼. 그러면 살라미로 가는 거야. 그래 쪼개. 원래 쪼개기 한다 그랬어요. 살라미로 가면 어떻게 걸리냐? 최장 7일 정도 걸려. 이게 세 최장. 번, 예. 세 번 쪼개야 돼. 첫날 첫 모여서 하고 시작. 개회하잖아. 그럼 필리버스터 이게 들어가잖아. 그럼 잘라야지. 그 기한을 두고 자르면 하루 지나서 24시간 전에 산례시켜. 자르면 3일이 걸려. 3일 다음 있어야 회기를 열 때 그렇지. 공백기가 3일 있어. 그러면 또 필리버스터부터 하라 또 그래. 잘라. 또 잘라. 3일 있어서 표결 처리해. 그렇지. 그럼 총 7일이 걸려. 이게 7일이다. 7일이 걸리면 우리. 자 어떻게 되냐? 수요일부터 7일이 걸린다. 그러면 다음 주로 넘어가잖아. 네. 그럼 5월 3일이 국무회의인데 이때까지 기한이 안 나와. 예. 5월 4일이나 뭐 이 정도에 마무리 될 거야. 그 임시 국무회의를 열면 되죠. 그치. 임시 국무회의를 5월 6일 날쯤에 열면 다 해결이 돼. 27이 수요일이잖아. 그렇죠. 7, 8, 9, 10. 그다음에 5월 1일, 2일, 3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5월 3일쯤에 통과될 3일쯤 가능성이 통과를 많아. 시켜야지. 그러니까 국무회의 예. 나 진짜 이런 인수위 인수위 처음 처음 봐. 봤죠. 처음 봐. 아 이건 제가 방송에서 그 한 달 돼가지고 안철수 위원장이 뭐 기자간담회인가 뭐 했었잖아요. 네. 그날도 내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인수위 한 달 동안 한 거라고는 집무실 얘기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만 나이,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겠다도 아니야. 그냥 만 나이로 해보자. 어리게 가자 이거밖에 없어. That's all. 이게 다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뭐 각종 그 인사들을 했었는데 인사들은 계속 난맥상 속에 있는 거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무슨 이제 국정 뭐 과제 뭐 이런 거 발표한다고 근데 이제 했었는데 곧 나오겠대요. 네. 뭐 추경 뭐 얘기도 나오고. 4월 말 5월 초가 되면 뭐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나올 건 아니잖아요. 좀 미리 얘기가 미리 됐어야 했어야죠. 됐고 국민들의 어떤 토론들도 뭐 예를 들어 국민들의 어떤 반응들도 살펴야 되고 이럴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 국민의힘 오늘 똥볼 찼지. 한덕수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오늘 강병원 의원이 아주 잘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한 3, 4분 이야기를 했거든. 국회에서 생방송을 틀어준 거야. 왜 우리가 연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쪼목쪼목. 야 진짜 잘하더라 오늘. 강병. 근데 원래 인사청문회법에 보면 이 청문 그 채택해달라고 요청이 딱 들어오면 20일 안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6조 그렇죠. 2항에 되어 있어요. 근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뭐 그때부터 10일 더 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대통령이 이제 지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한덕수는 안 되지. 안 되지. 총리니까 인준을 인준해야 받아야 되는 인준이 거죠. 필요하죠. 그래도 옛날에 네. 그 JP 설이. 6개월 갔어.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설이- 장상 설이 됐잖아. 그 총리설이. 설이라는 표현이 그때는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 정리설이가 이제 이제는 없죠. 지금은 설이도 없어요. 저거 오늘 좀 소개해드릴게요. 인수위에서 오늘 공약 취소한 것들. 난 저것도 너무 웃겨. 공약을 하질 말던가. 30년 이상 안전진단 면제 폐기한다는 거. 아저 집 오래된 거. 그렇죠. 저거 관련해서. 재건축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이슈. 중요한. 저거는 폐기해야지. 네, 저거 취소했다는 얘기입니다.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취소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 폐기 공약.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어렵다. 저건 말도 안 되는 저건 왜 주장이야. 저러는 거였어요? 아니 저건 원래 어려워. 저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해가지고 무슨 그 사단을 만들려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건지 그런 아, 거고. 근데 진짜 사고 방식이 진짜 완전히 계층주의, 엘리트주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비율 저것도 나왔네. 정시 비율, 정시 비율.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그때 막 난리 쳤었잖아요. 네, 정시 확대한다고 그랬었던 네. 건데 그게 뭐 공정이다 그랬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방대 위기 때문이래. 지방- 이게. 그러면 이기 때문에 저거 지금 뭐 20대들 막 그 남자들 네. 이대남들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다음에 뭐 사병 월급 200만 200만 원. 그것도 지금 여러 얘기 나오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공약을 내건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뭐 그 임기 내에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부터 200만 원을 다달이 줄 수 있겠느냐. 혹은 그거 다달이 못 주면 제대할 때 몰아서 주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이고. 그건 더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지문의 얘기도 나오네요.
자, 김은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재개 강조했었는데요.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중장기 국정과제로 이게 뭐냐면 1기 신도시가 얘기네. 김은혜 해당되는 동네는 결과적으로 분당일 거 아닙니까? 분당. 김은혜는 그 분당 판교인데 네. 옆에 이제 분당이 분당이 있죠. 있고 경기도지사로 아니, 김은혜가 나오니까 원래 국회 그 지역구가 분당 갑이잖아요. 거기가 판교지. 판교. 판교 쪽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도지사 나오면서 또 저에게 뭐 일산이라든지 1기 그렇죠. 신도시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평촌, 있는데 삼본, 그렇죠. 평촌 삼본 일산, 분당 여기가 일기 근데 신도시죠. 저거 이제 어쨌든 빨리 하겠다 그랬는데 인수위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왜냐면 간다는 저거 거예요. 쉽지 않거든. 하여튼 뭐 보수층에서도 뭐 손발을 안 맞는다는 이런 비판들이 나온다. 나는 김은혜는 딱 봤을 때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김은혜는 딱 보면 그냥 이미지 정치야. 진짜 이미지 정치야. 그렇죠. 아니, 근데 이미지가 그렇게 좋아요, 그분이? 아니 뭔가 나 너무 궁금한데. 아니,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것보다는 뭔가 약간 뭐지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커리우먼 막 이런 느낌이 있고 약간 적극적이고 그런 의미가 추진력이 있어요? 좀 세 보이고 좀 새롭다라는 느낌은 약간 있지. 그것도 이제 뭐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개인적인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지난번에 내가 좋아하나 보다 그런 타입을. 안 좋아해. 좋아하잖아. 내가 딱 보면 알아. 나 심리학과 나왔어. 아 지금 가만있어 봐. 얘기 좀 하게. 나 심리학과 나왔어. 나 심리학 박사 수료야. 소상공인 그때 뻘짓을 딱 했잖아. 네. 소상공인. 소상공인. 왜 오늘이어야? 왜 왜 급하게 하려 그러냐. 그거부터 시작해서 쫙 지금 기문에 흘러온 거 보면 지금 팸코나 이런 데는 여전히 유승민 지지해요. 그럼요. 당연히 지지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문에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 이게 없어 이게. 근데 오히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좋아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단히 좀 보면 민주당에서 김은혜를 좋아해? 아 싸우게 나와서 그렇지 유승민보다는 싸우게 그럼 편하지. 당연하지. 굉장히 내용들 보면 이제 피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토론에 붙으면 네. 기교는 있을 텐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디테일이 약해. 디테일이 약하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들 평가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집무실 이전 진짜 하나씩 좀 나눠서 볼까요? 오늘 봤어요? 그 집무실 이름. 봤어요. 국민의 뭐 피플스 어쩌고. 피플스 하우스. 인민궁전이라고 저기가 황교익 선생이 뭐 그렇게 네, 명칭을 인민궁전. 했던데. 나 정말 왜 이런 짓거리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 왜냐면 실제로 옛날에 그 차우세스쿠 루마니아죠. 루마니아 독재자. 루마니아. 그때 피플스 하우스가 있었대요. 그렇다. 그게 이제 인민궁전이라고 당시에 불렀던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했던 건데 이번에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난 진짜 오늘 그 뉴스공장에서 김원준 총수가 그거 지적 잘했는데 그 외무장관 그 공간. 공간. 그러면 외무장관 외교부 장관 공간. 외교부 장관 공간을 또 얻어야 거잖아. 그래요. 그 관련된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어마어마하게 텐데. 들고 그 얘기는 거론한 서울시내 사람이 땅이 아무도 없어. 기자들이. 서울 시내 그 땅이 없어요. 그만한 땅이 없어요. 그렇지. 예. 한남동 빼고는 없지. 아니, 한남동도 그렇고 그 예컨대 외교부 장관 공간은 일단 공간이 커야 돼요. 뭐 리셉션이라든지 외국에서 사람들이 다 예. 오는데 거기서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간도 커야 되고 이게 실내 실외가 다 확보돼야 되는 곳이거든요. 나는 보니까 기시다인가 그 일본 총리. 기시다. 걔는 올 것 같아. 느낌에. 왜냐면 일본 근데 안 온다고 안 그랬어? 아니 일본하고 친하잖아.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예. 왔으면 좋겠어. 저들이 어떤 세력하고 가깝구나. 딱 국민들 그냥 보면 바로 알 수 있게끔 네. 왔으면 좋겠어. 아니 거기다가 이제 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면 다시 청와대 가서 뭐 한다며요. 또 청와대 간대? 아니 그러니까 장소가 없잖아. 영빈관에서 원래 모셔야 되잖아. 근데 지금 외교부 공간에서는 그렇게 모실 만한 공간이 없는 거야. 공간도 없고 예컨대 오늘 아침에 그 얘기 하던데 5월 21일 날. 미국에서 먼저 그 경호팀이나 뭐 이런 데가 올 거예요. 오죠. 사전 답사를 하는데 그들이 그 머물 곳도 없어요. 예, 공간을 만약에 여기를 노하면 또 옮겨야 되고 해서 그치. 이거 뭐 일단 안보가 확보가 돼야 될 그치, 것이고 그치. 뭐 여러 가지 뭐 동선이라든지 이거 다 체크를 해야 될 텐데 그치. 그동안 우리 청와대 영빈관에서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청와대를 죽어도 안 가겠다는데 근데 어떻게 가지? 죽어도 안 가겠다 했잖아. 거기서 핵심은 그거야. 하룻밤을 자지 않는다야. 잠은 안 잔다. 가기는 가는데 당일치기로 가긴 가도 되는데 당일치기다. 잠만 안 자면 된다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 왜 잠을 자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 누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누군가가 주변에서 얘기했을 수 있고 그래서 아까 그 피플스 하우스에 대한 각종 우리 또 네티즌들의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각종 뭐 이름들 뭐 여기 기자들은 요새 거기를 드래곤 힐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드래곤 힐 DH라고 부른대요. 근데 오늘 내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인 JH가 있더라고. 줄리스 하우스. 그것도 맞는 말이니까. 예. 아이고 참. 나는 그 교통난 때문에 한번 뒤집어질 것 같아. 아니 교통난도 뒤집어지는데 나는 창피스럽게 무슨 한국 대통령이 일하러 가면서 미군 기지를 왜 꼭 통과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나 너무 부끄러워 솔직히.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사고 방식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교통이 번잡하지 않은 시간에 본인이 반포대교는 항상 번잡스러운데 그러지 않은 시간에 거기 살잖아. 우리 동네잖아. 그렇지. 거기서 맨날 15분 동안 이거 통신 마비시키고 그럴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거기 그러면 일단 내가 하나 팁을 드릴게. 서초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서초구에도 양심 있는 분들이 많이 살잖아. 그분들이 조금 살아. 그 앞에 가서 시위를 한번 해. 많이 안 살아. 조금 살아 어? 우리. 제발 빨리 나가달라. 다른 데로 옮겨달라. 우리 못 살겠다. 우리도 출퇴근하자. 아니 근데 진짜 굉장히 독특한 사고 방식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본인은 뭐 근데 다른 사람이 불편할 거라는 건 생각 안 하나 봐. 본인은 별 생각 없이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발언이나 그런 어떤 결정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깨지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일정 가까이 들어야 내가 계산해 보니까. 계산을 해봤어요? 취임식도 33억. 그러니까 취임식은 왜 이렇게 비싸겠더니 왜 신라 호텔에서 또 그렇게 하는 거야? 많잖아요. 야 신라 호텔. 야, 그냥 청와대에서 다 해. 아유 힘들어 죽겠어. 진짜 2억.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불필요한 비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비용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소비적인 거를. 국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의 어떤 왜 언론에서 뭐 마이웨이라고 얘기하던데 그냥 한다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무도 말을 잘 못한대요. 그 말도 못하고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 언론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게 안 나와요 요새는.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 이런 아니 것들은 그게 좀 되게 지적했으면 중요한 게 좋겠어요. 윤석열이 처음부터 보면은 사과를 안 했잖아요. 그럼요, 절대 안 하지. 남의 말 절대 안 네. 듣지.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뱉어놓은 말인데 지켜지지 않았어. 예를 들면 술집 그 접대 관련해서 검사들 사실로 드러났는데 자기가 사과한다고 국정감사에서 99만 원. 그렇지, 그렇지. 근데 사과 안 하잖아. 96만 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몇 차례 이어졌거든. 사과를 잘 안 해. 그래서 요즘에 윤핵관도 위험하대. 다 날라가? 윤핵관들도 이제 마음이 조금 이제 당선됐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검찰 라인들이 자기 집에 내기 편하거든. 그렇죠. 야 그러면 이럴 수도 많잖아, 있어. 사실. 대선에 공을 세웠던 애들 있잖아. 원래는 대개는 청와대 먼저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 장차관 급이 그렇지, 아니면 그렇지. 청와대 들어가고 싶은데 만약에 그렇게 느낌 딱 잡히잖아. 그럼 청와대보다는 그런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 산하기관 이런 데 찾아서 갈 가능성. 왜냐면 거리를 좀 뛰어나야 돼. 대통령 옆에 안 있으려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캐비넷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이 캐비넷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항을 못해 아무도. 반대를 못하고 반항을 못해 캐비넷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검찰식 사고 아닙니까? 그렇죠. 캐비넷을 열 거다. 매우 이런 건 좋지 않죠. 뭐 하나 끄집어내. 뭐 사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 끄집어낼 필요도 없어. 딱 보여주는 거야 캐비넷. 어. 캐비넷. 자기야 털면 뭐 먼지털이 식으로 털면 그쪽에 뭐라도 하나. 그럼요. 예, 뭐든지 뭐라도 하나. 나오죠. 야, 이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뭐 배신자라는 등 뭐 갑자기 행동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매우 그런 쪽에서 위험하다. 이런 얘기 나오죠. 박병석 의장 얘기도 사실 있었어요. 그 토지 관련해서 무슨 투기를 했대. 근데 이건 다 소문이야. 이건 내가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썰이야 썰. 예. 원내 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서 벌어졌던 그 합의안마저도 이런 식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거라면 여기에 관련된 이제 전략 전술을 또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 민주당 내에서 그런 어떤 브레인 역할을 누가 해줄 것인가? 그럼요. 지금은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는 박홍근. 박홍근, 아니야. 진성준 라인이 진성준? 일단, 라인이 역할을 하겠지. 하겠지. 근데 상식적으로. 또 조문 작업은 송기현 의원 있잖아. 네. 거기가 조금 하는 것 같고. 거기 검사 출신이죠. 근데 그 정도 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나도 걱정스러워. 정확히는 몰라요. 난 그래서 걱정스럽다고. 아 그럼 근데 지금 어쨌든 그 최강욱, 김용민 뭐 등등의 철험의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이야기를 나름대로 반영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안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철험회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 원안에서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 의원들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아니, 허점이 있었죠. 허점이 있었다는 얘기는 법조 다루는 의원들, 그러니까요. 법조계 출신들은 그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법조인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좀 수정할 수정해야 수밖에 돼요. 없었다라는 챙겨야 한다. 네. 이건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들. 예, 자, 그나저나 윤석열의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기조나 방향 좀 잡힙니까? 머릿속에 좀 그려집니까? 아니 일단 규제 다 풀어준다면서요. 그래? 네, 본인이 재임 기간 동안에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규제가 곧 악이라는 이런 프레임이 정말 잘못된 거. 우리 세월호 봤잖아요. 다 네. 그런 것들 봤잖아요. 이게
이 규제가 있어야 할 것과 아, 불필요한 규제를 맞아요. 와 이게 구분을 잘해야 하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오세훈 하는 거 보니까 벌써 민자에 대한 맞들였더라고. 뭐 동부 간선도로 뭐 그 얘기도 나오던데. 나오고. 지하화, 지하화 하는데 대치까지 10분. 그러니까 제주도 의료 민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그래요. 어.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마냥 그 모르겠어요.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많은데 0.73 차이가 나고 지금 취임도 하기 전에 이미 그 지지율이 그 정도인 대통령과 정부가 이렇게 몰아붙였다가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 금시 후폭풍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슈가지님이 그러네. 브랜드 뛰어나고 악랄한 사람하고 악랄한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 말이 딱 맞네. 슈가지님이 그랬어요. 슈가지. 악랄한 사람. 악랄하고 얍살한 사람이 필요하다. 악랄한 사람, 악날은 모르겠고 깡이 센 사람들이 좀 필요하지. 깡. 그렇지. 최강욱 뭐 이런 사람들. 전면에서 붙는 아니야, 사람들. 그렇게 시끄러운 사람도 중요한데 그리고 앞에 나서서 크게 말해주는 사람도 중요한데 물 밑에서. 조용히 이거 체크한 사람이 필요해. 필요하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고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부는 일단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모든 정책을 펼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돈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불편한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문제였는데 이게 사실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문재인 정부가 자꾸 그거를 못하게 막는 거잖아.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너네만 잘 살라 그러니? 이러면서 이거는 규제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이 지금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 너무 억울하고 본인들 생각하기에 속상했던 것들을 다 이제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게 바로 자본가들을 위한 정책으로 나타날 것 그러니까 다시 신자유주의 이 물결이 그럴 수 있지. 시장주의자들. 휘몰아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MB 시즌 2가 맞는 것 MB랑 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그토록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푼다라는 얘기가 뭐 당선 전부터도 있었고 당선되자마자부터 시장에 어떤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도를 봐도 강남 아파트 얼마 올랐다 계속 이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저기 30년 된 네, 안전진단 뭐 얘기 나온 것들도 속도 조절을 해야겠구나 아니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는 인수위에서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푼다 그랬었는데 부동산 그 뭐 정책들에 낸다 그랬는데 이거 꽤나 시일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인수위에서 얘기한 바가 있고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이제 규제를 없애준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처럼 이 규제에 대해서 예민한 또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다 누구냐면 자본가들에게 중요한 얘기들이거든요. 거기서 세입자분들이나 임차인들 이런 분들이 그 관련한 혜택을 볼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 서로 약속 우리 찹쌀떡의 특징은 가장 큰 건 파당금이 50브릭스 이하의 달지 않은 파당금을 직접 만들어서 넣었다는 것과 설탕을 적게 쓰고 팥을 으깨지 않고 듬뿍 넣어 달지 않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호두, 당절임한 맛밤, 그리고 마카다미아를 넣어서 그 씹히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제과 명장의 35년 노하우의 찹쌀떡의 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박시영닷컴 베스트셀러 빵준서 찹쌀떡 쇼핑으로 응원하자 박시영닷컴